여러분들 의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긴급하게 수술실로 뛰어가는 선생님들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외과 원장님을 모시고 원장님께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들, 장편한 외과의 이성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엄청난 경력과 그리고 또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셨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치질, 즉 치핵에 대해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면서 원장님이 느끼셨던 감정들과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편한 외과는 수원을 대표하는 학문외과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으실 때마다 어떤 기분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각오를 다지는 기회인 것 같아요. 수원을 대표하고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의사, 그런 병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고, 또 제가 뭐 몇 년 하다가 의사를 그만둘 건 아니기 때문에 수원 시민을 위해서, 경기 남부 도민을 위해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를 하겠다고 다짐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어머님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때 의사를 불만이 좀 되게 그게 많았어요. 의사 설명을 잘 안 해준다. 80년대에는 의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면 설명을 열심히 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고,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특히 장편외과 개원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유튜브였고요. 제가 이제 책 출간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자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덕에 유튜브가 600편이 넘었고, 유튜브를 보고 전국에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2만 명의 환자분들이 다녀갔다고 들었는데 장편한 내과에서 진료하시면서 치질 환자분들은 몇 명이나 만나보셨나요? 저희 병원은 크게 치질 환자분이랑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들어오세요. 그중에 치질 항문 질환이 거의 한 70~80% 정도 되시거든요. 조금 독특한 통계는 치루 환자가 되게 많으세요. 치질이라는 질환은 치핵과 치루와 치열, 크게 세 가지 질환을 합쳐서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치루라는 질환이 의외로 많으세요. 빈도로 따지면 다른 병원은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저희는 한 30%에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저희 병원이 치료로 좀 많이 특화된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치핵은 웬만하면 수술 잘 권유드리진 않거든요. 합병증이 생기거나 많이 불편한 치핵만 제거하고 수술하는 편이라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치료 수술이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치열도 웬만하면 수술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치열 수술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치질하면 사실 많은 미디어에서 좀 웃기고 아프고 창피한 질환으로 좀 많이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원장님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래서 되게 좀 속상하죠.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치질은 좀 부끄럽고 또 자극적이고 웃긴 소재로 이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부끄럽다는 오해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자꾸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겁니다. 치료나 농양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놔두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도 보면 대변을 얘기할 때 항상 웃잖아요. 똥 이렇게 하면 항상 웃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자기가 배변 후에 변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피가 섞이는 건지 점액질 분비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한 습관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희화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장 내시경에서 영상에서 미디어에서 막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내시경 하고 나서 잠꼬대하는 모습이라든가 횡설 수술하는 모습을 되게 희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거든요.
치질 약에 대해서 최근 광고도 많이 하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약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질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좋았죠. 병원의 문턱이 되게 낮아진 거잖아요. 대신에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치질이 아닌데 피가 나는 원인이 치질 때문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대장암 때문에 직장암 때문에 피가 나는 건데 치질인 줄 알고 그냥 약하고 연고만 약국에서 사서 쓰는 일이 요즘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진짜로 치질이 맞는지 피가 나는 원인이 치질 때문인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치질약이 약국에서 파는 건 좀 비싸요. 비급여라서 좀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좋은 의료 제도가 의사한테 처방받은 치질약은 급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비용이 5배 넘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사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처방 받으셔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치질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진료 철학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질을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치질은 웬만하면 수술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진료 철학이긴 하죠. 저는 치질은 2가지 경우에만 수술을 합니다. 합병증이 생긴 경우나 너무 불편한 경우만 수술을 하고요. 웬만하면 보존적인 약물 치료나 연고나 자육으로 최대한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병원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치질이 1기, 2기, 3기, 4기로 나눈다고 하면 3기, 4기에 수술하는 건 교과서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3기다, 4기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권유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거나 잘못된 진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그게 틀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3기, 4기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최대한 수술을 좀 고려하는 편이고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하면 그때 수술하는 편입니다. 그럼 딱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치질 수술에 임하시는 원장님의 마음가짐은 어떠신지 30년이 가까운 긴 세월을 의사로서 헌신하셨는데 처음과 마음가짐이 같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수술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수술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이 부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질 수술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합니다. 아마 모든 항문외과 의사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 마음을 사실 잘 압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집중해서 수술해달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의사 면허를 딴 다음부터는 술 안 마시고 술은 입에 안 대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좀 오래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푹 자고 그래서 항상 진료를 시작할 때는 최선의 컨디션이 되려고. 치질 수술을 고민하시거나 치질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선뜻 오시지 못하는 환자분들께 원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치질은 흔한 병입니다. 치질은 흔하고 증상이 자주 있죠. 뭐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변이 딱딱하거나 설사하거나 과음하시거나 변을 힘들게 보면 피가 날 수도 있고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치질 때문에 간지러울 수도 있고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치질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끄럽다는 이유로 절대 미루시면 안 된다. 오시면 다 프라이버시 보장하고 다 덮고 딱 항문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확한 진료를 하고 정직하게 진료하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안 생긴다. 네. 한 번씩은 무조건 수술을 권유할까 봐 또는 안 해도 되는 검사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 선택만 좀 잘 하시면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치질 관련해서는 치질인 줄 알았는데 치질 때문에 피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암이더라. 치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치루더라. 항문 농양이더라. 이런
진단이 늦어지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질환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뭐 치질약 하셨지만 치질약이 등장하면서 좋아진 것도 많지만 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치질이 맞는지, 진짜로 치액이 맞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치료에 대해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료 철학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